이머리와 행진곡. 사람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봄지름 갈래요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주제!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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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입니다. 어떻게 예상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강은석 고윤희 가족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뺍니까? 아, 뒤에요. 예, 뒤에 하기 때문에 율동맘, 율동천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불법 사드 빼는데 비가 뭐 소용 있겠습니까? 그죠? 예, 비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다음 순서입니다. 우리 박태정 공동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뛰어 나오시면은 비 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비가 또 옆에 오네, 그죠? 우린 뭐, 비 오는 거, 원래 뭐, 제일 잘하잖아요,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추우나, 더우나, 한다면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또 소생이 할매들하고 여러분 오셨는데, 밖에 비가 안 올 듯 하지만 또 새벽 시작하네요, 그죠? 아무튼 비는 지난 태풍 때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다행히 잘 지나갔어요. 그것도 아마 우리가 사들을 쫓아내는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우리를 봐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노력하는 자한테는 어디든지 좋은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우중에도 이 땅에 생활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 다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라도 제가 참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희망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포기하면은 젖는 겁니다. 젖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게임이 아니라요. 젊은 월드컵 축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저 사드 못 뽑아내면은 정말로 어떠한 우리한테 불행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저 사드 뽑아낸 날까지 같이 가야 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야죠. 지난 2주기 때 우리 김전 시장님과 금희 시장님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내가 한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만 이제 사드 그만 이제 하고 역제를 그만 나가고 우리 공단에 참 좋은 기업 어때 좀 정부한테 좀 해가지고 발전을 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들어가지고 택던 옷을 하지 말아요. 그것이 임시적으로는 어떻게 좀 뭐가 달고 뭐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이 땅에는 저 사드가 있는 한 절대로 행복에 사는 건 김천 시민들 없다. 맞죠? 저기 있는 한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생활하겠습니까? 못하죠? 꼭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절대로 초심을 잃지 마시고 꼭 그 사드 뽑아낸 날까지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비 시장님 말씀 맞더나 뭐 누가 이거 죽으려고 오겠으니까 벼락터를 밑에 아무리 바보라도 그래 기업을 유치한다 하면 안전한 곳에 가서 해야 되지. 그 사드가 니라보고 앉았는데 누가 그렇다고 하겠어요. 언제 뭐 어떻게 잘못되고 뭐 폭탄 한 방에 다 끝나는 건데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지금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동참한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지 되지. 절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도록 고생이 되더라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비 오는데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또 다음 수요일날 집회에 만나서 좋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하 여쭙겠습니다. 사드는 미국으로! 평안은 이 땅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발언 순서입니다. 우리 박병조 선생님, 오늘 비 올 줄 알고 쓰레빠 신고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병주입니다. 예.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장마 때도 비가 안 오고, 태풍 왔을 때도 비가 별로 안 왔습니다. 대지가 메마른데, 조금만 더 비가 일찍 왔었으면은, 더위도 식히고, 농사에도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비가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비는 우리 대지를 적셔주고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는 것 같습니다. 집회하기에 조금 불편하지만은 몇 분만 참고 견디면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비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페이스북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생방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6월 초에 일본 교토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본 분들 중에 몇몇 분이 페이스북을 하셔가지고 제가 방송을 할 때 초청을 합니다. 지금도 후지와라라는 분이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마다 일본 분들 일본에서 한 서너 명씩 보고 있거든요. 그래, 그분들하고도 마음을 맞춰가지고 이 사드는 꼭 빼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제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박근혜가 있을 때보다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은 사드 뽑기가 오히려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제 예상이 조금 맞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지금 한반도 평화정세가 무르익어가고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트럼프가 폼페이오를 보내니 안 보내니 하면서 신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비핵화하고 미군의 전략무기 다 철수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2차 이산가족 방문이 작별상봉을 끝으로 끝이 났죠. 우리 이산가족이 살아계신 분들, 가족 상봉을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한 5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이분들 다 80대, 90대, 나이 작아도 70대 이상입니다. 벌써 67년, 68년, 대부분 60년 이상 못 보던 가족들을 그분들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한 차례에 200명씩 해가지고는 하세월 걸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죠. 화상상공이니 뭐니 있다고 좋지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교류를 해야 됩니다. 교류하고 주민들이, 가족이 있는 분들이, 형편이 되는 남한의 가족들이 북한에 가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있다 오고, 북한에 계신 분들이 남한에 가족 찾아서 오고 해야지. 금강산이니 개성이니 이런 데서 일정한 장소에서 그것도 몇 사람씩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세월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략무기 뽑아내고, 전략무기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나쁜, 우리에게 평화는커녕 미사일을 맡기는커녕 전쟁만 부르고 통일을 회방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방해하는 사드를 비롯한 전략무기 무조건 내보내야 됩니다. 미국에게 가지고 가라고 큰 소리 좀 치고 살 때가 이제는 됐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경제력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우리 큰 소리 칠 때 됐습니다. 당신네들 말 안 들으면은 당신네들 무기 안 사겠다. 미국 무기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기 사주는 돈 가지고 미국 50개 주 중에서 2개 주는 우리 대한민국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한테 대놓고 큰 소리 쳐야죠. 뭐가 무서워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시민들을 보고 평안을 원하는 우리 민족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일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사드 뽑아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 뽑아내고 남북한 주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드리고 그분들 살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꿈을 대면은 그 5만 명, 남한이 5만 명이면 북한에도 5만 명 정도 되겠죠. 한 10만 명 가슴에 박힌 못을 문재인 대통령, 북한 김정은 위원장 결단으로 그 대못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준비 없이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제 진심이라든지 여기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이산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민족이 평화를 원하고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저쪽에 기레기 언론에 쏘가가지고 자꾸 엉뚱한 짓 하는데 그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은 언젠가는 그들도 우리의 진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뭘 해야지 잘 살 수 있게 되고 편안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구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야 평화 온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고맙습니다. 예, 박빈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비가 계속 많이 오네요. 구호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사드! 예, 목소리 너무 작아지네요. 사드! 사드! 예, 목소리 제일 크시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예, 다음 순서입니다. 예, 순서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유선철 자문님이신데 발언 좀 하시고 여러분들의 분위기 따라가지고 노래를 또 한 곡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분위기를 활용을 해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비 오는데 이렇게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것은 기무사의 계엄 문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강화에서 촛불을 든 것이 10월 29일이라고 합니다. 2016년. 그리고 사흘 뒤에 11월 2일부터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기무사는 아시는 것처럼 보안과 방첩을 주 업무로 하는 부대입니다. 여기에서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아주 이상한 일이고 웃기는 일이죠. 했다면 합동참모본부에서 해야 될 겁니다. 정상적으로 간다면 합동참모 본부에서 또 합참의 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니까 당연히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될 텐데 아무래도 보니까 이 합참에서는 이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사 중이니까요. 이게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기무사 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에 지시를 해서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와의 이 관련성 이것이 앞으로 밝혀져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기타 국가의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전시에 사변은 이제 국내 소유입니다. 그럴 때 그런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엄이 우리나라에 선포된 경우가 10번 있었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을 비롯해서 제주도의 4.3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4.19, 5.16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64년에 그 한일회담할 때 한참 이제 반대하고 이런 운동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계엄이 선포됐었죠. 이 64년에도 계엄이 선포됐었고, 그 다음에 유신헌법 때 구마항쟁, 또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됐던 11.6, 광주 5.18 이렇게 10번이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엄이 선포되면은요, 계엄 사령관이 행정권을 지게 됩니다. 사법권을 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군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엄 사령관의 지위는 뭐 요즘 어떤 대통령의 권한보다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뭐 비유하자면은 군주에 가깝습니다. 사법제도를 한번 본다면 우리 재판은 보통 3심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면은 군사재판 1심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완전히 짓밟힙니다. 언론은 검열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영장제도가 없어집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체포, 구금, 압수수색 이런 걸 당할 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장 없이도 얼마든지 잡아갈 수 있는 게 계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군인들한테 살인 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제주도 4.3이 났을 때요, 20세 이하의 그 사람들이 6,900명이 죽었습니다. 계엄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무차별 그냥 죽입니다. 광주도 그죠? 뭐 무수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153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입법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원들은 이 계엄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국회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엄을 하고 나서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요구하게 되면, 찬성하게 되면 계엄을 해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건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의원들을 체포해가지고 또 정족수를 안 맞추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법률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0년 5.18에는요, 811명의 정치인들을 정치활동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탱크가 갖고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도 이 계엄하에서는 완전히 통제받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법사법 행정을 완전히 지는, 이게 이제 절대 군주국가와 같은 아주 진짜 우스운 이런 제 꼴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서두를 꺼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만약에 말이죠, 제 얘기 들리세요 지금? 네. 잘 들린다. 잘 들려, 잘 들려. 우리가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2년을 이렇게 나름대로 촛불 시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되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억울하고 분하고 배심하고 원통하고 막 이렇습니다. 때로는 슬프고요. 그런데 생각을 여러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제가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운이 좋아서 계엄이 선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계엄이라는 게 이게 뭐 별거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따로 없어요. 쟤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하면 그냥 비상사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엄법을 봐도요,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요번에 문건에서 나온 거 보면은 뭐냐 하면은 뭐 과격한 시위라든지 뭐 경찰서 습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보니까 기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촛불 시위에서 경찰서가 습격이 됐거나 과격한 시위가 있었다면 그러면 계엄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계엄이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 모두 100% 잡혀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북핵을 막겠다는데 이것들이 말이야 이거를 반대하는 빨갱이들 아니가. 이게 자격용공이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몰리고요. 벌써 이 공동위원장 며칠은 벌써 저 딴 데가 있을 겁니다. 딴 나라가 있을 겁니다. 거의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지만 생각을 한번 뒤집으면 억수로 다행이다. 정말 우리는 행운이다. 어쩌면 이 생각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이 계엄이라는 게 여러분 48년부터 해가지고요 80년 그 5.18까지 32년간에 10번 있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계엄이 있었던 셈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도 계엄 없이 지내왔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참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년을 버텨왔는데 이 광장에 참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우리 시민들 이렇게 보면 항상 죄송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광장에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 이제 그 박일서 사회자 그 사회 실력이 느는 거 뭐 이런 거 눈에 보이잖아요. 또 우리 김대성 위원장 말솜씨가 느는 거 이런 거 눈에 보이고 나이가 막 크는 거 애들 크는 거 이런 거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동맘에 또 충실력도 느는 거 이런 거 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는 이 운영팀이 막 이렇게 숨어서 고생하고 이런 거는 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함수현 선생님 뒤에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김종희 팀장님 또 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또 뭐 기록팀에서 구자욱 선생님 수고하시는 거 이런 것도 뭐 별로 안 보입니다. 보이는 노력들 안 보이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함께 다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어렵게 이끌어온 그런 2년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자파 피해로부터 우리 지역을 보호하자, 내 재산을 보호하자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던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만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된다는데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합의가 된 것 같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절대로 사드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드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군사 주권을 확립하고 우리 스스로 주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그런 노력이기도 하고요. 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자는 그런 노력이기도 하고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자는 그런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9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에 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 통일로 가자! 예,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데 앉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앉을 수가 없다. 예, 비가 오는 관계로 노래는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뭐 일본말로 박일서 사회자가 실력이 는다는 말이 통역되고 있는 건 아니죠? 통역될 예, 거예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또 일본어로 사회본 오라 할지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유선철 장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예, 다음 순서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소성리에서 오신 손소희 선생님 모시고 발언 소성리 상황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아까 유선철 선생님 앞에서 잘 들리냐고 했는데 잘 안 들렸습니다, 뒤에. 제 목소리 다 들리세요, 뒤에? 예,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호 하나 외칠게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예, 소송리 상황보다 제가 사회자가 왕이잖아요. 김천 촛불에서는 정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꿈이 하나 생겼는데
차후에 제가 김천 촛불의 사회자를 한번 넘어왔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죠?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무턱대고, 한반도에 미군기지가 어디에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별로 여행이라거나 어딜 쫓아다녀 본 적이 잘 없어서 혼자 어딜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많았는데, 사드 때문에 혼자서 일본도 가보고 혼자서 제주도도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제주도 가기 전에 어딜 갔느냐면 군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군산하면 여러분들 뭐가 기억나십니까? 예? 예, 훈련소가 아니지. 안 들립니다. 고군산 열도. 네. 사실 예전에 이제 아는 언니들하고 군산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쌀을 수출했던 강점기 때 임의적으로 만들었던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문화가 가장 잘 남겨져 있는 곳이라고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고, 군산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군산에 굉장히 큰 미 공군기지가 있다는 거는 아시죠? 예. 예, 저도 말만 듣고 그 미 공군기지를 한번 구경하려고 가봤습니다. 평화바람이라는 단체에 선생님이 한 분 안내를 해주시겠다 해서 2시간 반을 달려서 군산에 갔었습니다. 전혀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달려갈 때는 막연하게 미군기지 담벼락 한 바퀴 돌고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외관에서 고엽제 문제 발생했을 때 그때 미군기지 담벼락 걷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제가 한 바퀴 돌았었는데 사실 미군 부대를 들여다보진 못하고 담벼락만 따라다녀서 뭘 본 게 없었어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군산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 기지를 보고 싶어서 갔었는데 제가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왔습니다. 담벼락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농토에 철조망이 쳐져 있는 미군기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미군기지 안에 전투 헬기들이 벽락고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릉이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웬 저렇게 왕릉들이 많지? 라고 했는데 그 왕릉이 탄약고랍니다. 그 안에는 반사능 물질이 있는 무기가 있답니다. 굉장히 위험한 탄약고가 버젓이 군산 한 지역을 통틀어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규모의 3배 정도 되는 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예전부터 그게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진 군대였는데 해방이 되어서 한국으로 반환되었다가 미궁정 시절에 다시 미국으로 넘어간 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부대가 자신들의 삶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터전을 같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무시무시한 탄약고가 있어도 그 옆에서 사람들은 벼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탄약고가 있으면 그 몇 킬로 반경 내외에 거주할 수 없는 법령이 만들어져서 그 미군 기지가 그 주변 일대의 마을의 땅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95년, 96년도에는 여기도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군산도.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을 둘러다보았습니다. 마을은 어떤 모양일까? 마을에 남아있는 집들이 몇 채 되지 않고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집들이 한 채 한 채 부서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대책이 마련되고 사람들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만 되면, 합의만 되면 보상금 받자마자 바로 포크레인을 들고 와서 집을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아직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마을은 제가 마치 군산을 다녀온 게 아니라 폐허더미 위에 올라갔다 내려온 느낌이었습니다. 좀 놀라웠습니다. 왜 이 마을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이렇게 다 사라져 갈까? 어디로 갈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는 제대로 가는 걸까? 예전에는 한참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싸워도 소용이 없으니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냥 떠나버린답니다. 그러면서 그 수개의 마을이 미군 부대로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히는 사실은 그 군산, 그 미군 공군기지가 있는 바로 옆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새만금 사업 아시죠? 바다를 땅으로 개척하는, 간척하는 사업이 건설업자들한테는 완전 노다지 사업이죠. 엄청나게 땅을 만든다고 공사를 짓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주민들이 호미 하나만 들고 갯벌로 나가면 낙지 한 마리 잡고 뭐 이렇게 굴 같은 거 잡고 이래서 시장에 내다 팔면 하루 일당 벌 수 있었던 그 농민들에게 노다지 땅이 이제는 건설업자들에게 노다지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충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간척 사업했는 땅 1000만 평을 미군기지로 만들기로 약속되어 있답니다. 1000만 평을 군산 미공군기지 확장하는데 쓰기로 약속되어 있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땅이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탄약고를 둬야 할 공간이 현재로는 너무 좁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소송리의 사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사드는 진짜 구멍가게밖에 안 되네. 여기는 완전 대형마트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는 말씀이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가장 먼저 타격하는 곳이 통신시설이다. 사드는 통신시설이기 때문에 규모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장 최우선 타격 지점이 될 거다. 그래서 사드가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에 부수는 곳이 활주로고 탄약고랍니다. 그 미군 부대의 크기에 작고 크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를 내어주면 하나를 더 내어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속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달마산 꼭대기는 그나마 산이라 가지고 그 산 다 깎아서 부대 만들겠나. 저 바다는 흙 메워가지고 땅 만든다지만 달마산은 좀 안 낫겠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니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성지에 위치해 있는 달마산 꼭대기에 사드가 들어와 있고 그 사드가 정상 가동이 되면 김천을 향해서 전자파를 쏘아 되겠죠. 그런데 그 터가 부족하고 그게 새로운 신무기가 들어올 때 장소가 부족하면 북쪽 방향으로 산을 더 깎아서 토지를 만들고 부대를 증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충격적이었고 우리가 이 사실을 저만 몰랐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습니까? 왜 몰랐을까요? 군산엔 이미 50년 넘게 그 미군 기지로부터 고통받고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안 싸울 리가 없었습니다. 새만금 개척사업 때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싸워서 지치고 쓰러져 떠나가 버렸죠.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곳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군산이 그 지경이 되고 있는지 그게까지 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김천역에서 촛불을 드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제가 그날 몸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김천 촛불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촛불 꺼트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사드 뽑는 것만 우리의 주 일이 아닙니다. 사드를 비롯해서 이 땅에 기생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그 권력 앞잡이들, 미제국주의자들을 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 해도 여기서 더 줄어들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더 고립되지 않도록 우리보다 먼저 싸워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시다. 그리고 앞으로 싸우게 돼 또 다른 우리를 위해서 연대의 손길을 멈추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소송기는 여러분들의 연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쓰러지지 않게끔 김천 주민들께서 소송기 사드 문제 관심 가지고 격려하고 함께 뚜벅뚜벅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날은요, 우리 손소희님께서 사회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양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사회할 때 발언을 못하는 거 아시죠? 예, 사회를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예, 7시 45분부터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입니다. 발언을, 예, 뺐다 해서 좋아하셨는데, 시간이 좀 남아있어서 우리 김동복 감사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집회 일찍 나오니까 발언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집회 시작하면서 하지 말아요. 집회 중간에 또 발언하랍니다. 2달 만에 마이크 잡는데 뭐 발언하라 하면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떨리지는 않습니다. 뭐 앞에 나서 노래까지 해봤는데 떨 일은 없겠죠. 한곡 더 해볼까요? 네. 진짜 한번 배워볼까요? 좋아. 전부 한 2달 전에 제 노래 안 들었던 분들이야 당연히 예약하지만은 2달 전에 제 노래 들어놓고 예약하는 사람은 진짜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노래는 안 되겠고 뭐 오늘 나오니까 발언하라 하는데 어려운 이야기는 잘 모르겠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이야기 축구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구 이야기. 한 열흘 전인가 한 일주일 전인가 한국하고 말레이시아하고 경기를 하는데 후반전이 다 끝나가도록 2대0으로 저거 딱 겨우 한 골 넣어가지고 2대1로 졌습니다. 한국하고 말레이시아하고 경기를 해갖고 2대1로 전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저는 이래서 축구를 좋아합니다.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축구 경기는 뭐 약팀이겠지 강팀이겠지 붙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졌는 이야기는 자꾸 하면은 재미없을 거고 이기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월드컵 때 독일하고 한국하고 했는 축구 경기 있죠. 그날 덕기 총장님하고 저하고 호프집에서 축구 경기 기다리는 줄 알고 한성호 형님이 저녁에 한 축구 경기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둘이 맥주 먹고 있으면 맥주값 내주려고 전화 왔더라고요. 아깝지요. 공짜수로 얻어먹을 수 있었는데 뭐 그런 전화 받으면서 기분 좋고 전화 끊고 나니까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좋은 일이라 하는 게 세계 최강인데 독일하고 축구 경기 하면은 좋은 일이라 해봐야 2대1로 지면은 참 좋은 일이죠. 우리나라가 독일하고 경기를 해가지고 2대1로 지면은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2대0으로 이겼어요. 초반전부터 월드컵 전반전 초반부터 뛰는 폼이 선수들이 다부지게 마음 먹고 뛰는 거다. 뭐 우리가 못 이길 게 뭐 있나 이런 마음으로 뛰는 게 포가 나더라고. 요즘 뭐 기계가 좋아갖고 나중에 데이터 분석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골키퍼를 제외한 독일 선수 10명은 한 앞에 10km씩 평균 100km 뛰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110km 뛰습니다. 아무리 체력 좋은 박지성 선수도 남들 한 발자국 뛸 때 2발자국 못 뛰습니다. 남들 10발자국 뛸 때 11발자국만 뛰면은 세계 최강도 이길 수 있는 게 축구 경기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합니다.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고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마음을 처음부터 다우지게 먹었는 사람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등신 같은 것들이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할래? 여기 집회 가야 돼요. 국가가 하는 일은 못 이기요. 이제 그만 가. 이거보다 더 등신 같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또 가장 바보 같은 게 세계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는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거야. 세계 최강의 미군을 상대로 싸우는 거라 못 이기요. 가지마. 이제는 가지마.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아직까지 2년이 넘도록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로 처음부터 마음을 다부지게 먹은 사람들 아닌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사회자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번에 시장님 소개를 하는데 연대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시장님 연대자 아닙니다. 김전 시장님 어떻게 연대자입니까? 차라리 구미 시장님이 연대자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전번에 서성리 수요 집회 갔을 때 성주 군 의원들이 하는 발언이 이렇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열심히 도우겠습니다. 이거는 성주 군의회 의원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죠. 저 강원도 영월 군의회 의원들이 와서 급하면은 박수 칠 일입니다. 성주 군의회 의원들이 따위로 쳐죽이고 있어요. 그 소리 듣고 집에 오면서 김천 시의원들은 좀 나은가? 내가 우리 동생도 걱정 뭐하는지 사촌 동생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약팀이 강팀을 이기도 축구 경기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독일전을 이야기하면은 첫 골을 넣는 김영건 선수는 수비수입니다. 물론 뭐 수비수 4명을 세울 때는 좌측 수비수, 우측 수비수는 공격에 가담하라고 뭐 세우지만은 양쪽 수비수가 공격에 가담할 때는 내가 수비 자리를 비하더라도 독일 정도는 우리 나머지 선수들이 막아낼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김영건 선수가 공격진에 가담을 해갖고 첫 골을 넣은 겁니다. 두 번째 골 장면은 왜 영웅이 없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손흥민 선수가 넣었는데 세계 최강이라는 독일을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고 있으면서 5분 10분밖에 안 남았으면 손흥민 선수도 수비에 가담해갖고 끝까지 수비를 해가 1대0으로 지키야죠. 그 한 골을.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나머지 10명을 믿고 수비수 자리 아니 공격수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축구 경기에도 영웅이 없듯이 영웅이 있는 사회, 영웅을 만들려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박근혜 퇴진운동본부 강화부 촛불 시위할 때 그 집행 뭐 이름 아는 사람들 별로 없지요. 그 사람들 고생은 했지만은 뒤에서 고생했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박정희를 동상을 세우고 김영가를 세우고 영웅을 만들려는 사회, 그런 사회는 결코 건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요즘은 또 뭐 트럼프가 또 깽판을 놓는 모인데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후진기화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잠깐 멈출 뿐입니다. 사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되는 순간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되는 그 과정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 빠져나가는 날 국가를 상대로 못 이긴다 찾는 놈이 패배자고 미국을 상대로 절대 못 이긴다라고 나한테 이야기했는 놈이 패배자고 여기 있는 율동 천사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영웅되는 날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힘냅시다. 투쟁! 예, 김동복 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다 저를 가지고 일이나 저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가 사회를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소희님 꼭 좀 나오셔서 사회 보시고 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마지막 율동천사 율동은 쉬도록 하고요. 구호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사드 철회하라 하면은 철회하라고 3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사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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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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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비가 오는 가운데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김천시민 촛불 집회 696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거야 모두 함께 경의선 타고 보고 싶은 내 경제 온 세상 사람들 보고 가는 경의선
통일의 새날을 여는 서울에서 만나요. 여보. 여보.